이 연습을 이미 뭐 우버나 그랩이나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쵸. 우리나라에 우버, 그랩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타다도 금지시켜봐요. 그러면 언젠가 그걸 뭐 마차만 맨날 끌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승차 거부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차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손님이 불렀는데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이 엄청 급해져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 말고는 승차 거부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차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손님이 불렀는데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이 엄청 급해져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 말고는 승차 거부란 거 있을 수가 없죠. 가까이만 있으면 무조건 탈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저기 분명히 저 빈 타다가 저기 그냥 있는데 내가 앱을 부르면 저 차가 걸리겠지 하는데 안 걸리는 수가 많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이제 뭐 그 프로그램을 짠 알고리즘 같은 거에 문제겠죠.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이 타다의 그 수많은 차량들을 운영할 것인가에 그 프로그램을 짜놨을 텐데 예를 들어 압구정에서 저 종로로 보내려고 지금 프로그램 생각을 하는데 타는 사람은 압구정에서 저 분당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왜 이거는 뭐 GPS 기반이라고 하면서 왜 저게 안 잡혀? 라고 불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실제로 보면 뭐 일부러 안 잡힌다거나 시스템의 오류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최적화시켜서 그 운영을 하려다 보니 매칭이 안 돼서 궁합이 안 맞아서 이제 안 되는 거일 뿐, 뭐 GPS 기반이 아니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귀 시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새벽 3시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 2시 30분 정도부터는 차고지에서 아주 먼 쪽으로 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걸 뿌려주지 않기 때문에 빈 차가 있다 하더라도 저게 나한테 안 잡힐 수 있는 확률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엄청 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에서 통제하면서 네, 불필요하게 가는 동선이나 네, 빈 차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세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콜택시랑 뭐가 다르냐. IT 혁명이라고 하는데 전화기 놔두고 콜 받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냐. 그걸 기계로 바꾸면 혁신이냐. 그치, 라고 그치. 하는 말들이 되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반박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혁신인 게 생각을 해보면 그 수많은 차량들 뭐 몇백 대인지 몇천 대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들을 최적화된 시간에 뿌려줘야 되고 그게 뭐 요일, 시간, 날씨, 계절 모든 것들의 빅데이터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걸 운영을 하면서 그렇네요. 그 빅데이터가 모였을 때 어떤 시간대, 어떤 날씨에 어떤 그 상황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가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면 똑같은 차량을 운영을 하더라도 굉장히 기름값 덜 쓰고 기사를 적게 운영을 하면서도 가장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올 텐데 그때 그 많은 차량들, 무인 차량들이 적절한 장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최적화돼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기초 단계인 거죠. 그럼요. 그죠? 이 노하우가 없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그런 기업이 갑자기 나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해서 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냐고요. 이 연습을 이미 뭐 우버나 그랩이나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쵸. 우리나라에 우버, 그랩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다도 금지시켜봐요. 그러면 언젠가 그걸 뭐 마차만 맨날 끌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노하우가 쌓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3개월 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너무 아는 체를 한다는 건 좀 주제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럼요. 이야기들을 그럼요. 해드리는 거고요. 타다가 택시보다 좀 더 안전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혁신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혁신이라는 게 거창하게 IT, 뭐 시스템, 빅데이터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의 장치를 바꿈으로 무언가 안전이나 편안함이 바뀌는 것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시급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타다 기사는 놀든 운전을 하든 빨리 가든
10명을 태우든 5명을 태우든 자기 이야기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급하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난폭 운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난폭 운전하면 사고 날 위험만 있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손님들은 불편하고 또 타다를 타는 손님들은 시간이 아주 급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택시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한다는 걸 이미 감수하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타다 보통 부르면 뭐 5분, 10분, 15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감수하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택시 타죠. 타다를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다를 타고 나서도 과속 운전하기를 기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손님과 기사가 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러네. 과속할 이유가 없고 그러네.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러면 결국 교통의 안전도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숫자와 돈으로 측정이 안 될 뿐이지 사실은 우리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시급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쵸.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가 모이고 그런 효율적인 운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노하우가 쌓이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 택시는 손님을 많이 받아야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결국 많이 받기 위해서 과속을 하거나 뭐 더 좀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그 유혹과 압박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도로교통에서의 그 안전도의 상승이라 할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타다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혁신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기사님들이 안전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 그렇습니다. 전혀 없네. 전혀 없죠. 괜히 사고 나면 오히려 돈만 물지. 괜히 맞습니다. 나만 힘들고 맞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맞습니다. 너무 제가 무슨 타다 직원처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장점만을 일단 이야기 드리면 그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혁신이다. 그다음에 안전에서 혁신이다. 그 두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해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처음 타면은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경복궁을 가는 홍길동님 맞으세요.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엉뚱한 걸 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이제 이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마치 군대에서 관등성명 하듯이 반드시 그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네네. 그걸 중요한 거죠.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 하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출발하는데 뭐 3분 정도 지나면은 실내 온도와 그리고 라디오 음량은 괜찮으신지 뭐 원하면은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뭐 30초에서 1분 내에 그걸 여쭤봐야 된다고 저는 매뉴얼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다가 목적지가 이제 거의 다가오면 한 2, 3분 전에 잠시 후에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소지품 다 확인해 주시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제 이러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매뉴얼 되는 멘트들, 네, 그것만 말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굳이 여러 가지를 물을 때, 전 말 안 할랍니다. 묵비권, 이건 아니고요. 물어보시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죠. 엄청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는 서로 엄청 존중해 준다고 해야 되나? 네네. 서비스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넘지 않으려고 서로 이제 이미 묵시적인 쉽게 말해서 합의가 돼 있는 거죠. 선을 넘지 않는군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선을 요새는 넘어야 재미있는데, 네, 선을 넘지 않고, 네네. 예, 딱 그렇게 하니까 필요 이상의 과잉 친절을 할 필요도 없고, 그쵸. 또 하지도 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탕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네. 하는 기사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금지되어 있어요. 과잉 친절을 베풀면 손님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그 기준들이 자꾸 올라가서, 결국에는 기사들이 다 힘들어지는, 다른 데서는 다른 기사님은 사탕도 주고 뭐 하는데 여기는 안 주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나중에 평점을 매기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공정성 뭐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죠. 과잉 친절을. 엄청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만 들었을 때는 네네. 약간 호텔 서비스 받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들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최소화시킨 거죠. 예의를 최소화시킨 거죠. 과잉은 아니고. 타시는 손님들도 보통 좀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이스하신 분들이 많이 탈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앱을 사용을 해야만 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없어요. 95% 이상이 40세 미만인 것 같고요. 여성이 한 60%, 70% 되는 것 같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부르시는구나. 네.
결국 따지고 보면 가장 큰 고객이 20, 30대 여성 고객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이 타다를 선호하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여성분들이 택시를 탔을 때 뭐랄까 아재 기사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또 어르신들 기사를 만났을 때 그 젊은 이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뭐 농담을 뭐 농담도 하고 뭐 정치 이야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반말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 그런 거를 피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또 하시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어떤 식으로든 이게 나중에는 생겨야 될 서비스인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네.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승객들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타다라는 게 어떤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택시 탈 때하고 타다 탈 때하고 그 마인드 세팅이라고 하나요? 손님들 세팅. 네, 손님들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탈 때는 나도 기사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지만 기사도 딱 할 말만 하고 안 하는 거로 교육을 받았을 테니 나도 불필요하게 기사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겠다라는 거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예, 굳이 뭐 손님한테 엉뚱한 이야기들을 기분 좋으라고 안 해도 되고 아, 그렇죠. 딱 매뉴얼에 맞게 하면 충분히 예의가 바른 것이기 때문에